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급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항상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매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도 너무나도 많이 드렸던 거고, 시장이랑 엇박자 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제 말을 듣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현금을 어느 정도 쥐고 좀 매수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조정장을 많이 이용을 해서 조정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사야 되고, 시장이 돌려서 올라오면은 수익적인 부분을 챙겨 나가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왜 날아가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원전 이슈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이랑도 큰 틀에서는 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 이해를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뭐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꼭 좀 듣고 이해를 하시면서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제발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뭐 두산중공업 분석에 앞서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가스공사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OCI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큰 이슈 자체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우리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미리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뭐 저를 믿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10%대 수익 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수익 인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쫓아 들어가면은 리스크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 간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핵심이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리딩이라든지 스타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하네요. 지금 VIP 방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X 뭐 인터내셔널 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도 뭐 수익이잖아요.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뻔하게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올라가고, 여기 내려왔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보셔야 된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고 막 급하게 올라가고, 지금 뭐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사야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 빨리빨리 따라 들어가세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조이시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500원에 딱 여유롭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는 거고,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에도 제가 1,300원 이하로,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에도 1,3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편안한 위치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튕겨서 올라가, 이만큼까지 올라가, 여기서 올라가, 여기서, 그럼 우리는 여유롭게 사는데, 지금 시장이 빠져도 지금 아직도 1,650원이에요. 뭐 에너지 관련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또 급하게 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에,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김동현, 뭐 지금 최홍만이랑 붙었다, 최홍만은 제가 싸우면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김동현이랑 붙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뭐 격투기로 굉장히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으면 계속해서 얻어터지고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없는데, 시장이 돌려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를 계속해서 뭔가를 살려고 하면은
계좌가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런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제가 그냥 무턱대고 가서 김동현한테 가서 한 판 붙자라고 하면은 얻어 터지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가서 또 한 판 붙자라고 하면 또 얻어 터지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랑 같이 발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거기서도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 지표가 ADR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제가 그 전부터, 추석 전부터 현금 확보해 놓으세요, 현금 확보해 놓으세요, ADR 지표 너무나도 높으니까 현금 확보해 놓으세요. 근데 결국에는 안 믿어요. 근데 지금 현금 확보를 해 놓은 사람들은 지금 빠졌으니까 좀 사야지, 좋다, 이제는 좀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시장이 또 돌려서 나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기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4분기 때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4분기 때라도 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발을 맞춰 나가실 분들은 1개월에 44만원, 뭐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나가서도 뭐 자산을 늘리려고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뭐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뭐 제가 영업을 어떻게 해야지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영업을 뭐 못하나, 뭐 이렇게 뭐 말을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뭐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현금 준비, 현금 확보하세요라고 분명히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믿고 현금을 확보를 하신 분들은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이제는 좀 슬금슬금 살 준비를 해야 되고, 시장이 좀 더 빠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저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무턱대 사면 되지, 이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단순하게 이게 뭐 수익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에서 우리가 이슈 자체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몇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말을 못하는 건지 뭐 영업을 못하는 건지 뭐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극히 드물다. 왜냐면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냥 종목들만 들이대면서 뭐 한국가스공사 뭐 이렇게 여기서 사서 여기 수익이죠, 이거 여기서 사서 뭐 이거 수익이죠, 자 이거 뭐 사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익이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빠지면은 벙어리가 돼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왜 이거를 LX 인터내셔널을 왜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다른 영상을 보셔도 뭐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이거 사서 이거 사라고 했죠, 뭐 수익이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그거를 보고 올라가는 거에 대응 못해서 손절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중국의 전력난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에요. 당장 우리 일상에서 바뀐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라고 하면은, 가을쯤이 되면은 항상 미세먼지가 너무나도 많이 나왔었고,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던 기억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원래 9월부터 이제 1월에서 2월까지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다 보니까는 중국은 이 시즌에 공장을 정말 미친 듯이 풀가동해요. 이게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노래도 있잖아, 24시간이 모자라, 그 정도로 풀가동을 하는데, 중국 동해안의 공장들도 이제 풀가동을 하고,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라오면서, 과거에서 뭐 가을만 되면은 이제 미세먼지 시즌이다라고 해서 뭐 공기청정기 관련주 뭐 위닉스라든지 마스크 관련주 뭐 모나리자라든지 뭐 502라든지 여러 가지들, 아니면은 뭐 인공강우 뭐 이런
미세먼지 테마가 일제히 급등을 했던 거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초보자 새로 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추억 아닌 추억의 테마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다 보니까는 조금 식상해진 테마가 되어버렸고, 지금 중국의 에너지난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호주와의 갈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는 작년에 중국의 코로나 책임론을 들고 나왔던 국가고, 호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까지도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금정적인 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속 조치 뭐 이런 거를 보장하라라고 얘기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호주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은 일단은 뭐 나몰라라 할 수밖에 없죠. 그걸 뭐 어떻게 뭐 다 책임을 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랑 이제 호주가 갈등이 깊어졌는데, 중국이 먼저 칼을 빼듭니다. 자, 무슨 칼을 빼드느냐? 호주산 소, 석탄, 보리, 뭐 철광석, 광물, 에너지, 뭐 와인,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아예 수입을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감히 G2인 우리를 건드려 이런 배짱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원래 불안했던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전체 석탄 비중의 50%가 호주산이고, 타 국가에서 수입을 하기는 하지만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질이 떨어지고 멀어요. 그래서 가져오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에너지난이 급격히 심화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을 못 돌리는 상황인데, 이게 뭐 겨울까지 지속될 거라는 뭐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일단 뭐 이 정도가 오늘의 빅 모멘텀 중에 하나였고, 에너지 관련주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 큰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중국의 에너지난은 올해 심화가 되었다가 점차 뭐 당연히 개선은 되겠죠. 중국 동해안에 수십 개의 원전이 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 중인 원전 자체를 놓고 보면은 뭐 40개 정도가 되고, 이미 짓고 있는 동해안에 따라서 30개가 좀 육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 중인 게 거의 뭐 이제는 200개에 육박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터지면은 우리나라는 뭐 죽음의 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난제가 되는 거고, 영국에서도 이번에 에너지난이 와서 원전을 다시 늘린다? 늘린다라고 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이후에 G20에서 이 탈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목소리가 커지긴 했지만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대책을 세워놓고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탈원전을 지향했던 이제 유럽 국가들은 결국 에너지난을 해결을 못해서 다시 원전을 풀로 돌리고 있고 더 지으려고 하고 있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랑 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한다라고 해서 한반도가 안전한 거는 절대 아니고, 전기료만 올라가요. 절대 전기료 뭐 인상 안 한다 했던 정부도 결국에는 이번에도 올리고, 멀쩡하게 흑자내던 공기업들 탈원전 시작 이후에 싸그리 대규모로 적자가 돌아가고 있고, 결국 배를 불린 거는 뭐 태양광 업체들이 뭐 굉장히 배를 불렸을 건데, 어쨌든 전력난이 오니까는 원전 테마도 좀 움직인다라는 거의 설명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글로벌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제 극지방에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농사가 잘 되던 지역에도 농사가 안 되고, 곡물 가격이 그래서 급등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각국 정부의 탄소 배출 산업에 대해서 규제가 나날이 강화가 되고 있고,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쓰이는 각종 원자재에 대해서 수급이 좀 깨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쓰이는 각종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철광, 구리랑 같은 원자재가 급등을 하는 거고, 원자재는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오르는데 유가가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은 결국에는 뭐가 오르냐? 아이고.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그 전부터 너무나도 강조를 했던 게 인플레이션, 이거를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뭐 안 믿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뭐 안 믿으시겠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맞잖아요. 유가가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린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소비자 물가도 결국에는 크게 오른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는 제가 1년 전부터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의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결국 원자재는 이제 거의 90% 이상이 다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가 오르니까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싸게라도 많이 팔던가 가격을 올려서 덜 팔던가 어느 쪽을 택하든지 간에 손해가 나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이제 곧 뭐 한국의 경쟁력 악화라든지 증시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되는데, 오늘 시장이 크게 밀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감안을 하셔야 돼요. 거미줄처럼 엉켜서 뭐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뭐 물건도 오르고 이 가격도 오르고 하는데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안 오르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월급분이 안 오르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에 시장에서 선방을 하는 게 은행주가 지금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것도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무턱대고 답답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KB 뭐 금융이라든지 KB 금융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뭐 5만원 부근에 오면은 사세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 54,500원까지 올라가는 거고, 뭐 이거는 뭐 번외로 말씀을 드리고, 뭐 신한지주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뭐 동양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나생명 이런 것들도 지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보험주도 나오는데 다 오르는데 금리라고 안 오르겠어요.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 압박이 상당하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한 번 올렸지만 연내 한 차례 더 올릴 여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전 뭐 두산중공업 얘기가 나와서 오늘 뭐 시장이랑 엮어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를 하시고 주식을 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가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어디서 뭐 여기서 사세요 해서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낮다, 뭐 아니면 저 이거 대응 못했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몇 없다. 왜냐면은 내용적인 부분에 이해를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뭐 여기서 오늘 뭐 한국가스공사 상승이 나오니까 뭐 여기서 사세요, 올라갈 거예요, 사세요 했다가 찍고 내려왔어.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대응을 못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LX 인터내셔널처럼 고요하잖아요. 석탄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우리가 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충분한 이해도 필요했던 거고,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한국가스공사처럼 올라가는 거 뭐 샀다가 물려가지고 대응 못해서 몰뚱몰뚱 있는 게 좋은 건지, 과연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주식을 하시면서 자산을 늘리고자 하면은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때도 힘들었고 3분기 때도 힘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라고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운 좋게 얻어 걸려서 뭐 수익적인 부분이 나는 경우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큰 틀의 내용은 제발 좀 이해를 하시고, 왜 우리가 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왜 전력난에 대해서 이슈가 다시 나왔는지, 그리고 원전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지금 뭐 유가가 오르면은 뭐 물가가 오르고 왜 은행주가 오히려 오르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주식 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은 많이 되실 거다. 뭐 초보자분들 뭐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내용의 이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주식을 하셔도
손실 나는 거 메꾸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영업, 솔직히 제가 뭐 리딩이나 이런 거는 뭐 설명을 하고 잘하고 뭐 하는 건 있는데 영업을 못해서 욕먹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44만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랑 1개월만이라도 하시면서 좀 시장이 큰 틀, 그리고 왜 좋은 종목, 싼 종목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왜 싼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해를 하시고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방식이 항상 싸졌을 때 비싸게 싸졌을 때 사고 비싸게 판다. 우리가 뭐 음식점 뭐 장사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싸게 떼와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거지, 비싸게 떼와서 조금 더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 창고에 박아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틀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